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미국 초대형 금융기업의 임직원 3,000명이 여러 대의 전세기를 나눠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 5박 6일 일정이 끝난 뒤 한국을 떠나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은 전부 매진, 긴급 증편 사태가 벌어졌고 급기야 CNN과 주요 언론까지 집중 보도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죠.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사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이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니 정말 장관이었죠. 올해 최우수 성과를 낸 우리 회사에 주어지는 특별 보상. 바로 전 직원 포상 여행이었습니다. 강당은 이미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다들 수군거리며 여행지를 예측하고 있었죠. 제 옆자리 동료 제니퍼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리사, 어디일 것 같아? 나는 하와이에 걸었어. 저도 하와이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 따뜻한 햇살. 아니면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 도시들이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빅벤을 상상했죠. 사실 어디든 유럽이나 유명 휴양지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무대 위로 우리 최고 경영자가 천천히 걸어 올라왔어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더니 강당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죠. 우리의 목적지는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거기죠?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죠. 뒷자리 마이클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스. K-팝의 성지잖아. 앞자리 수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드라마 촬영지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팝? 관심 없었습니다. 드라마? 본 적도 없어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죠. 왜 하와이가 아니고 한국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아니고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무대 위 최고 경영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광청이 우리를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전세기로 이동하고 최고급 호텔에 묵게 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를 모두 체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도 반납하고 밤샘 근무도 여러 번 했죠. 보상이 고작 한국 여행이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복도가 시끌벅적했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며 한국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여기 봐, 서울타워 야경 진짜 멋있대. 한국 치킨 꼭 먹어봐야 한대. K-팝 콘서트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회사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어요. 이미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사람들은 한국 음식 사진을 올리고 관광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어 인사말까지 올렸어요. 안녕하세요가 헬로래. 감사합니다는 땡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검색창에 한국을 쳤어요. K-팝 아이돌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의상, 춤, 노래. 뭔가 유치해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 장면들도 나왔죠. 로맨스, 눈물, 과장된 표정들.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사진들. 음식은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 포상 여행 어디래? 한국이요, 엄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오, 좋겠다. 요즘 한국 정말 핫하던데.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솔직히 너무 실망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가봐야 알지, 리사. 선입견은 버리렴. 하지만 엄마, 거긴 그냥.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단다. 열린 마음으로 가보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 서울, 3,000명의 여행.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도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수십 개의 새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한국 여행 준비로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어 학습 앱을 공유했어요. 듀오링고의 한국어 코스 있대. 또 누군가는 한국 음식점 리스트를 올렸죠. 미슐랭 스타 받은 한식당이 이렇게 많아? 저는 그냥 메시지를 넘겼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출근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 여기저기서 한국 얘기가 들렸어요. 한복 입어봐야 해. 명동 쇼핑 기대된다. 저는 혼자 샐러드를 먹으며 고개를 저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 피드가 자동으로 떴죠. 그런데 헤드라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NN 뉴스였어요. 미국 금융기업 직원 3,000명, 한국 방문 예정. 경제 효과 1억 달러 전망.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우리 회사 포상 여행이 뉴스가 된 거였죠. 기사는 꽤 길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포상 여행. 한국 관광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한미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한국 정말 뜨고 있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K-팝 파워 대단하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죠? 그냥 회사 포상 여행인데요. 1억 달러 경제 효과라니.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옆자리 제니퍼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오, 리사도 봤구나. 우리 대단한 거 하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리사는 아직도 별로야? 나는 진짜 기대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대돼? 제가 물었죠. 음식, 문화, 쇼핑 다 좋잖아. 특히 한국은 요즘 완전 핫한 나라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감이 안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마이클이 돌아봤습니다. 리사, CNN 뉴스 봤어? 응, 봤어. 대단하지. 우리가 뉴스에 나오다니. 마이클은 흥분한 표정이었죠. 저는 쟁반을 들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등이래. 공항도 진짜 좋다던데? 치안도 완전 안전하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다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소문일까?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전략 회의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팀장이 말했어요. 다들 CNN 뉴스 봤죠? 우리 회사가 한미 관계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세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손뼉을 쳤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시 그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한국 기술력 정말 대단하다. 나도 삼성 본사 가보고 싶다. 한국 음식 세계 최고. 긍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죠? 그냥 여행인데요. 노트북을 열어서 한국에 대해 더 검색해 봤습니다. 경제 규모, 기술 수준, 문화 콘텐츠. 자료들이 쏟아졌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1등. K-팝, 드라마 전 세계 인기. 숫자와 통계들이 나열됐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감이 안 났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가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봤어요. 회사 채팅방에 또 새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누군가가 한국어 기본 회화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얼마예요? 사람들이 따라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렵네. 감사합니다는 쉬운데? 저는 그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영어 쓰면 되지 않나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 있었죠. 한국 여행 일정 안내. 첨부 파일을 열어봤어요. 상세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첫날은 환영 만찬, 둘째 날은 문화체험, 셋째 날은 자유시간. 호텔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5성급 호텔이었죠. 식사 장소, 이동 수단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계획은 완벽한데 왜 이렇게 내키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부정적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진 걸까? 하지만 편견이라기보다는 무지에 가까웠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봐야 알지. 선입견은 버리렴. 어머니 말이 맞을까요? 정말 가보면 뭔가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업무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CNN 말고 다른 언론사도 우리 여행을 보도했을까? 검색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여러 매체가 다뤘더군요.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지역 신문까지. 대규모 한국 방문의 의미. 한류 열풍의 증거. 기업 포상 여행의 새 트렌드.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은 매체가 관심을 가질 정도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뉴스는 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잔을 만났어요. 수잔이 먼저 말을 걸었죠. 리사, 한국 가는 거 기대돼? 글쎄,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잔이 웃었어요. 나는 진짜 기대돼. 평생 못 갈 것 같았거든.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 채널이었는데 우연히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성공 스토리였어요.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이 비쳤죠.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별 기대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곳일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직접 가보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출발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긴장보다는 그냥 피곤함이 앞섰습니다.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었죠.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들 들뜬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드디어 출발이다. 한국 가자.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붙이고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제니퍼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리사, 여기. 저는 가방을 끌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전세기는 여러 대였어요. 3,000명이 한 비행기에 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비행기에 배정됐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전문적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이코노미석인데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었죠. 제 옆자리는 마케팅팀 동료 톰이었습니다. 리사, 오랜만이네. 같이 가게 됐구나. 톰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응, 잘 부탁해. 저는 짧게 대답했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 안내 방송을 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가며 나왔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이내 하늘로 떠올랐어요. 로스앤젤레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가는구나. 2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죠. 고추장을 비벼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톰이 물었어요. 어때? 나쁘지 않네.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려는데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어요. 난기류였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죠.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쓰러졌어요? 순간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 앞을 봤죠. 한 남자 승객이 좌석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승무원 2명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났죠. 승무원 1명이 쓰러진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1명은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중에 의료진이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간호사예요. 미국인 여성이었죠. 그녀가 재빨리 앞으로 나갔어요. 한국 승무원과 미국 간호사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은 정상입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았죠. 승무원이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환자에게 씌웠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상태를 체크했죠. 혈압이 조금 낮네요. 지금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승무원들의 움직임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며 대응했죠. 간호사와의 소통도 완벽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쓰러졌던 남자가 눈을 떴어요. 어디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승무원이 부드럽게 말했죠. 괜찮으세요? 지금 안전합니다. 간호사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자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기내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짝짝짝. 승무원들과 간호사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승무원이 환자를 1등석으로 옮겼습니다.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간호사도 함께 갔죠. 계속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톰이 제게 말했어요. 와,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의 대응이 놀라웠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죠. 미국 간호사와의 협력도 완벽했고요.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인과는 다르다. 사실 저는 한국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이미지만 있었죠. 하지만 방금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전문적이고 침착하고 협력적이었어요. 비행은 계속됐습니다. 난기류도 지나갔죠. 기체가 안정을 찾았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음료수를 나눠주고 담요를 챙겨주고 승객들을 돌봤죠.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아까 응급 상황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자분은 현재 안정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한국이 어떤 곳일까? 승무원들이 저렇게 전문적이라면 나라 자체도 그럴까? 처음으로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톰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편견, 기대, 불안, 호기심.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 비행기는 계속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서울로, 낯선 땅으로.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건물들, 도로들, 바다. 한국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죠. 타이어가 땅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착륙 성공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긴 비행이 드디어 끝났어요. 톰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내렸습니다. 줄을 서서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죠. 연결 통로를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거든요. 공항이 정말 컸어요. 천장이 높고 넓었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보다 훨씬 세련됐어요.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화살표를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청소 상태가 완벽했죠. 미국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화 게이트가 여러 개 설치돼 있었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시고 얼굴 인식 카메라를 보세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기계가 여권을 읽었어요. 화면에 제 정보가 떴죠.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게 끝이야? 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죠. 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벌써 나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였죠. 제 가방을 찾았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짐을 찾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세관 검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자동화됐더군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시스템이었죠. 엑스레이 검사만 받으면 됐어요. 줄도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세관을 통과하니 도착 로비가 나왔습니다. 넓은 공간에 환전소, 편의점,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로봇이었어요. 안내 로봇이었죠. 도움이 필요하세요? 로봇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니퍼가 신기해하며 다가갔어요. 와, 진짜 로봇이네.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안내 로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니퍼가 물었죠. 화장실이 어디예요? 로봇이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이쪽으로 50m 직진하세요. 정확한 안내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봇 주변에 모였어요. 다들 사진을 찍었죠. 저도 한 장 찍었습니다. 신기했거든요. 미국 공항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기술 수준이 정말 높구나 싶었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준비한 전용 버스였죠.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탑승을 안내했어요. 이쪽 버스로 오세요. 저는 배정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도 깨끗했어요. 좌석이 넓고 편했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항 건물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도로가 넓고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죠. 표지판도 깔끔했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운전도 질서정연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했죠. 미국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거리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안 보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죠. 네온사인, 광고판, 디지털 화면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죠. 건물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됐습니다. 입구에는 분수가 있었죠. 버스에서 내렸어요. 짐을 챙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정말 넓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반짝거렸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이었죠.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과정이 빨랐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났죠. 방 카드키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도 깔끔했어요. 카펫이 푹신했습니다. 방 번호를 찾아 문을 열었어요. 카드키를 꽂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방이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소파, 책상이 있었죠. 창문이 커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산도 보였죠. 전망이 정말 좋았습니다. 욕실을 확인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욕조도 있고 샤워 부스도 따로 있었죠. 어메니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포장이 고급스러웠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여행에 피곤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공항부터 지금까지 본 모든 게 예상 밖이었거든요. 자동화 시스템, 로봇,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빌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는 정말 다르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이었죠. 다들 호텔 어때? 완전 좋아. 로비 한복 입은 직원들 봤어? 예쁘더라.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방 정말 좋아. 전망 대박.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죠. 비행기에서의 응급 상황, 첨단 공항, 깨끗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었죠.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볼 기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기대가 됐어요. 진짜로요. 한국이 제게 보여줄 다음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날씨였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로 내려갔어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죠. 다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서양 음식도 있고 한식도 있었죠. 김치, 밥,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샐러드와 빵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김치도 조금 담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먹어봤죠. 김치가 매콤하면서 아삭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편견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오전 일정은 자유시간이었어요. 오후에 한강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행사였죠.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안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했어요. 음료수, 과자, 도시락, 심지어 화장품까지. 한국 과자를 하나 집어봤죠. 포장이 알록달록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버스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강으로 가는 버스였죠. 다들 신이 나서 탑승했습니다. 저도 올랐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한강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강이었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 걸쳐 있었죠.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 여유로운 풍경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변공원에 큰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조명과 스피커가 빼곡했죠.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지인들도 초대받은 것 같았죠. 무대 앞 공간이 넓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찾았죠.
제니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 케이팝 가수 나온대. 정말? 저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물어봤어요. 오후 5시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첫 무대는 케이팝 그룹이었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왔죠. 춤과 노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칼군무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음악이 신났습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탔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전통 공연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나왔죠. 부채춤이었습니다. 우아한 동작이었어요. 음악은 잔잔했죠. 아까의 신나는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공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비 오려나? 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꺼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당황했죠.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비가 오면 더 신나는 법이죠. 음악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공연자가 무대에 올랐죠. 빗속에서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공연을 계속하다니. 사회자가 외쳤어요. 다 같이 춤춰요. 무대 앞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리사, 우리도. 뭐? 미쳤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톰도 일어났어요. 리사, 가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결국 일어섰어요. 비가 머리를 적셨습니다. 옷도 젖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음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춤을 췄어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모두 함께였죠. 3,000명이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비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움직였죠. 손을 흔들고 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팔을 들어 올렸어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죠. 무대 위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비에 젖은 채로요.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더 열정적으로 불렀죠. 관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를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자유로움을요. 비에 젖는 것도 옷이 엉망이 되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즐거웠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춤추는 게 좋았죠. 언제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옆에서 한국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웃음은 통했죠. 우리는 함께 춤을 췄어요.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과 비와 웃음만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무지개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진심으로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으니까요. 빗속에서 춤추던 그 자유로움을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옷이 다 젖어 있었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리사, 오늘 진짜 최고였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였거든요. 톰도 동의했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속에도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왜 저는 한국을 무시했을까? 왜 편견을 가졌을까? 오늘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모든 게 제 생각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죠.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엉망인 옷차림. 하지만 제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웃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죠. 빗속에서 춤추던 순간 사람들의 웃음 무지개. 모든 게 생생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좋아. 엄마 말이 맞았어. 가봐야 알더라. 보내고 나니 뿌듯했어요. 편견을 버린 제가 자랑스러웠죠. 한국이 제게 선물한 오늘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환영 만찬과 문화체험이 예정돼 있었죠.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어요. 오늘 한복 입어본대. 경복궁 간대. 설레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궁궐이었죠. 도착하니 웅장한 문이 보였어요. 광화문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대한 문이었죠. 역사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돌로 깔린 바닥이었죠. 건물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어요. 기와 지붕이 특이했습니다. 곡선미가 아름다웠죠. 처마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6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도 집중했어요. 600년이라니 상상이 안 됐죠. 한복 체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건물 안에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였죠.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이 색상이 잘 어울리세요. 저는 연한 파란색 한복을 골랐어요. 치마가 길고 넓었습니다. 저고리는 짧았죠. 입어보니 신기했어요. 불편할 줄 알았는데 편했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어요. 거울을 봤죠.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아해 보였어요. 제니퍼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리사 어때? 정말 예쁘다. 진심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빙글빙글 돌았죠. 치마가 펼쳐졌어요. 마치 꽃잎 같았습니다. 톰은 남자 한복을 입었어요. 바지 저고리였죠.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여러 장 찍었죠. 배경이 궁궐이니 더 멋있었어요. 관광객들도 우리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3,000명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장관이었죠.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왕이 일하던 곳이라고 했죠. 계단 위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용 조각이 기둥을 감고 있었어요. 세밀한 조각이었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나무 못으로만 지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았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못 없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1시간쯤 궁궐을 둘러봤어요. 곳곳을 다니며 역사를 배웠죠. 왕과 왕비가 살던 곳, 신하들이 모이던 곳, 연회를 열던 곳. 모든 공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전통 한식당으로 이동했어요. 큰 식당이었죠. 우리 일행을 위해 통째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상이 차려졌어요.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전, 조림. 종류가 정말 많았죠. 메인은 불고기와 비빔밥이었어요. 불고기가 달콤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죠.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섞여 있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볐습니다. 색이 빨갛게 변했죠.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어요. 이게 전통 음식이래? 응, 수백 년 동안 먹어온 거래.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건강식이에요. 채소가 많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색도 예쁘고요. 식사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죠. 유리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입구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안은 정말 넓었어요. 층마다 다른 시대를 다뤘죠.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한 건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물들이 유리 상자 안에 전시돼 있었어요. 도자기를 봤습니다. 청자였어요. 푸른 빛이 아름다웠죠.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100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온전할 수가.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금관도 있었어요. 신라시대 왕관이었죠.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교한 장식이 눈부셨어요. 나뭇가지 모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불상 앞에 섰습니다. 큰 석불이었어요. 얼굴이 자비로웠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1000년이 넘은 불상인데도 표정이 생생했습니다. 옛날 장인의 솜씨가 놀라웠죠. 2시간 동안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유물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지, 얼마나 깊은 문화를 가졌는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톰이 말했습니다. 리사, 한국 정말 대단하지. 응, 생각보다 훨씬 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 만찬이 열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대연회장이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수십 개 놓여 있었어요. 각 테이블에 꽃장식이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가 있었어요. 오늘 공연이 있다고 했죠. 기대가 됐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코스 요리였죠. 첫 번째는 전체였어요. 작고 예쁜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색이 화려했죠. 맛도 좋았어요. 두 번째는 수프였습니다. 한국식 국물 요리였죠.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죠. 포크로 살짝만 건드려도 뚝 떨어졌어요. 달콤한 소스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간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무용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무대에 올랐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용수들이 춤을 췄어요. 동작이 우아했습니다. 손동작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다음은 K-팝 밴드였어요. 젊은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뤘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통 떡과 서양 케이크가 함께 나왔어요. 떡이 쫄깃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죠. 케이크는 상큼했어요. 둘 다 맛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리사,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복 체험, 궁궐 관람, 박물관, 환영 만찬. 모든 게 특별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였죠. 휴대폰을 들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복 입은 제 모습, 궁궐 앞에서 찍은 사진, 박물관 유물들. 추억이 가득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제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었어요.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곳 있나요? 제가 물었죠.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추천드려요. 밤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밤인데 안전할까요? 솔직히 걱정됐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야간 산책을 즐기십니다. 확신에 찬 대답이었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밤거리가 궁금해졌죠.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직원이 지도를 그려줬어요. 이 길로 가시면 10분이면 도착합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0시쯤 됐을까요? 미국 같았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 걷는 여성들도 보였죠.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모차를 밀며 걷는 부부도 보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인데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밝았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었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써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밤인데도 손님이 꽤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죠. 진열대를 둘러봤어요.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동료가 추천했던 거였죠. 하나 집어들었어요. 참치 김밥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먹어봤습니다. 포장을 뜯었어요. 김이 밥을 감싸고 있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요? 참치가 신선했습니다. 밥도 촉촉했죠. 마요네즈 소스가 잘 어울렸어요. 미국 편의점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한강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조명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벤치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혼자서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밤 11시인데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벤치에 앉았어요. 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물에 반사돼 반짝였죠. 건너편 빌딩들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밤인데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만적이었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강물 냄새가 났죠. 상쾌했어요.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야외 헬스장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죠. 밤인데도요. 철봉에 매달린 남성, 스트레칭하는 여성. 모두 자유롭게 운동했습니다. 편의점이 또 보였어요. 강변에도 편의점이 있었죠. 들어가 봤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아이스티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마시며 걸었죠.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유모차의 탄아기. 밤 11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죠. 부모는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온다고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기술이나 경제만이 아니에요. 안전과 자유. 밤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아기와 산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질이죠.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밤에 혼자 걷는다고요? 위험합니다. 조깅한다고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다리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조명이 아름다웠어요. 다리 구조물이 예술 작품 같았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몇 장 찍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밝았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편의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호텔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고 싶었어요. 초콜릿과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할 때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밤 산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아기와 산책하는 가족, 편안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가 있지만 안전이 없었어요. 밤에는 집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와 안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여성이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것. 아이들을 밤에 데리고 나와도 괜찮은 것.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밝았어요. 불이 켜진 빌딩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걷는 사람들. 이 도시는 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안전하게요.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셨어요. 초콜릿을 한 조각 먹었죠. 달콤했습니다. 오늘 산책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밤에 혼자 산책했어. 완전 안전해. 여자들이 밤에 혼자 조깅해. 믿어져? 보내고 나니 뿌듯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떠나야 했죠.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게 됐죠.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이 문화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떤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면서도 슬펐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떠나야 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으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죠. 한국이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며칠간 지냈던 공간이었죠. 창밖 전망, 편안한 침대, 모든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야 하나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아쉬운 표정이었죠. 제니퍼가 제게 왔습니다. 리사, 떠나기 싫어. 나도 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호텔 직원들이 로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죠.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며칠간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탑승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한강도 보였죠. 며칠 전 빗속에서 춤췄던 곳, 밤에 산책했던 곳.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1시간 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짐을 챙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이 여전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도와줬어요.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직원이 활짝 웃었죠. 다시 오세요.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샀어요. 김, 과자, 화장품. 가족과 친구들 선물이었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공항이 정말 잘 만들어졌더군요. 편의시설, 휴게 공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전세기였죠. 곧 저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게이트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어였어요. 저는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습니다. 지상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상 직원 몇 명이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배웅하는 거였죠. 다른 직원들도 합류했습니다. 10여 명이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 흔드는 건데. 하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옆자리 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향했어요. 지상 직원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문에 손을 댔어요. 작별 인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보였죠. 빌딩들, 한강, 산들. 모든 게 작아져 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비행기 안응급 상황, 첨단 공항, 빗속의 춤, 경복궁, 밤 산책.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영화를 봤어요. 잠도 잤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고 싶었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어요. 미국 땅이었죠.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익숙한데 낯설었죠.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탔죠.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한국이요. 어땠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소파에 앉았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죠. 놀라웠습니다. 우리 여행이 엄청난 화제가 됐더군요. CNN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가 다뤘어요. 3,000명의 한국 여행, 미국 전역 화제. 한국 관광 열풍 시작.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이 바이럴됐어요. 빗속에서 춤추는 장면, 한복 입은 모습, 한강 야경.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죠.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한국 진짜 멋있네. 다음 휴가는 한국이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제 게시물에도 댓글이 가득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부럽다. 한국 어땠어? 사진 진짜 예쁘다. 모두가 관심을 가졌죠. 며칠 후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한국 얘기뿐이었죠. 다시 가고 싶어. 한국 음식 그립다. 내년에 개인적으로 갈 거야. 모두가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한국행 항공편이 매진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행 이후 예약이 폭증했대요.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늘렸죠. 호텔 예약도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이었어요. 한국 여행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한국은 어땠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실망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졌는지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안전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기와 산책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진정한 선진국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했죠. 맞아, 안전이 제일 중요해. 한국 정말 대단하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관광 붐이 계속됐어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떠났죠. 여행사들은 웃었습니다. 항공사들도 노선을 늘렸어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여행 만족도는요? 100점 만점이었어요. 모두가 만족했죠. 다시 가고 싶나요? 99%가 예스였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울이 생각났죠. 한강, 경복궁, 밤거리,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제니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년에 개인적으로 갈래? 당연하지. 제니퍼가 답장했습니다. 나도 계획 중이야.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좋았어. 그럴 줄 알았어, 리사.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선입견을 버렸구나. 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을요. 편견을 깨는 법,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 진정한 자유의 의미. 모든 게 배움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가리라 다짐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썼어요. 한국 고마워요. 돌아갈게요. 꼭.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 약속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실망, 중간에 놀라움, 마지막에 감동.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걸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눈을요.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죠. 기술이 아니라 안전, 자유, 문화의 깊이. 그게 진짜였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었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더 겸손한,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국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꼭 돌아갈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